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와 반도체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오른 6,824.66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83% 상승한 22,822점 사이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0.58% 상승하며 48,185.80을 나타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0% 급등한 8,689.53으로 마감하며 시장의 상승 탄력을 이끌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6% 크게 하락하며 1,474.29원을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32% 내린 98.814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29%로 집계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리 하락과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맞물리며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주간 휴전이 이틀째를 맞았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협정 위반이라며 탈퇴를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반면 미국은 휴전 범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회담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출국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완전히 준수될 때까지 미군이 이란 주변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1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이는 2년 전 삐삐 폭발 사건 이후 단일 작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 측은 수백 명의 핵심 요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18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이 정보전의 승리라고 자평하며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은 낮게 보고 후방 경계 태세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휴전 협정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 13% 폭락했다가 오늘 다시 3%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9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연준의 3월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전년 대비 2.8% 상승하며 전쟁 전부터 물가가 뜨거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금리 여파로 미국의 주택시장은 구매자들이 극도로 신중해지며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후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나토와의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동맹의 일방적인 방어는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영공 통과를 거부하는 등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자산은 하루 만에 2,65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타의 주가가 6.5% 급등하며 마크 저커버그의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세부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정당 과금 방식을 채택한 아사나와 아틀라시안 같은 기업들은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라이선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보안 기업들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받으며 생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S 기업들이 사용량 기반의 새로운 과금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영국 당국은 북대서양 해저 케이블 주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을 포착해 퇴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중동 분쟁에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전 세계 통신의 핵심인 해저 인프라를 정찰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대국들이 AI 정보 전송의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을 전략적 타격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방 국가들은 해저 인프라 보호를 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결과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서구 국가를 떠나는 역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400만 명이 주요 서구 국가에서 이탈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인으로는 재택근무 보편화에 따른 지리적 자유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그리고 자국 정치 상황에 대한 실망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연쇄살인범 렉스 휴어먼이 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20여 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뒷면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내일 밤 태평양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제약시장에는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체중 감량 알약인 파운데어가 출시되어 노보 노디스크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NBA 서부 컨퍼런스 1위를 확정지었으며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AI 자본 지출은 재기적 자기개선 RSI과 그에 따른 수요에 힘입어 2028년경 약 1조 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기적 자기개선 RSI는 AI가 스스로의 성능이나 구조를 개선하여 더 똑똑해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성능이 좋아지자 이를 쓰려는 수요가 폭발해 2028년에는 AI 설비 투자 규모가 우리 돈 약 1,3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3천억 달러나 높은 수준이지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추정치에만 의존하기보다 AI 연구소들의 연산 수요와 운영 비용을 자본 지출로 환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대 IT 기업, 구글, 아마존 등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지만 대형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 AI 연구소들이 쓸 돈까지 합쳐서 계산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모델이 스스로 아키텍처를 재설계하고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RSI 역학관계가 상당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며 2029년에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기본 설계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스스로 설계도를 고치고 공부법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이며 이 투자는 2029년쯤 되어야 약간 줄어들며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에 의하면 오픈 AI와 엔스로픽 같은 주요 AI 연구소들의 예측치는 단순한 야망을 넘어 실질적인 수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경우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예측치가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공개 주식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광범위한 산업 간의 헌신이 AI 인프라 구축 작업에 실질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있으며 에이전트 도입이 올해 실질적인 투자 대비 수익 ROI를 창출함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의 높은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비서입니다. ROI는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률입니다. 쉽게 말해 AI 비서 서비스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하면서 거대 IT 기업들이 AI 설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헛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클레이즈의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는 자사의 1조 달러 전망치가 오히려 보수적일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모델 성장과 에이전트 사용 사례 확대에 따라 학습 수요 수치가 상향될 수 있으며 셋째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아닌 현재의 블랙웰 칩만을 기준으로 삼아 평균 판매 단가 차이로 인한 총 지출이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모델명입니다. 쉽게 말해 AI 비서 사용이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더 비싼 최신 칩 가격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맞춤형 칩의 확산이 비용을 낮출 수는 있지만 AI 하드웨어 설계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때문에 엔비디아와 같은 범용 칩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용 칩은 다양한 용도로 두루 쓰일 수 있는 표준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전용 칩을 만들더라도 여러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워크레이즈의 분석에 따르면 AI 구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력 제약과 인프라 확보 문제라고 합니다. 2028년 1조 달러 지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7년에 13기가와트, 2028년에 21기가와트의 신규 용량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전력 수급 상황에서 타이트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발전 솔루션이나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 환경 속에서도 AI 자본 지출의 가속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는 기존 원전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 안전성과 효율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기입니다. 쉽게 말해거대 IT 기업들이 엄청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차세대 미니 원전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전력 부족 문제도 AI 투자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미셸 위버 전략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행태에서 견고한 지출과 악화되는 신뢰도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34%가 다음 달 지출 확대를 예상하며 순 지출 전망은 장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는 지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우려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내일에 대한 걱정을 점점 더 키우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몰건 스탠리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 재량 지출을 줄이고 필수품 위주로 지출 구성을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량 지출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 쓰는 돈, 여행 취미 등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쇼핑이나 여행은 줄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위주로만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류와 여행 등 재량제에 대한 지출 기대치는 하락한 반면 식료품과 휘발유 등 필수재 지출은 계속 늘리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세금 환급 시즌을 맞아 환급금을 즉흥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량제는 옷이나 여행처럼 형편에 따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필수재는 쌀이나 기름처럼 살기 위해 꼭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 쉽게 말해 옷 사고 여행 가는 돈은 아끼고 먹고 사는 데 드는 돈은 늘리고 있으며 세금, 환급금도 쇼핑 대신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셸 위버 전략가는 미국 소비자가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신중함이 증가하면서 재량 수요가 약화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S&P 500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인 종목은 브라운 포먼입니다. 티커 BFB인 이 종목은 12.89% 폭등하며 30.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어 샌디스크 S&DK가 9.05% 오른 851.57달러를 기록했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STZ가 8.53%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텍사스 퍼시픽 랜드 TPL가 15.68% 급락하며 377.97달러로 가장 부진했고 엑손 엔터프라이즈 AXON가 10.27% 하락한 351.33달러, 서비스나우 NOW가 7.86% 내린 89.8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소비재와 산업재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가 1.73%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산업재가 1.03%, 필수 소비재가 0.81% 상승하며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1.24%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헬스케어와 소재 섹터도 각각 0.23%와 0.15%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가별 ETF 수익률입니다. 미국 SPY는 0.58% 상승한 반면 아시아권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중국 MCHI가 0.16% 하락했고 한국 EWI는 0.56%, 일본 EWJ는 1.3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상위 3개국은 2.48% 상승한 브라질, 2.40% 오른 노르웨이, 그리고 1.82%의 수익률을 기록한 터키 순이었습니다. 반면 하위 3개국은 1.33% 하락한 일본이 가장 부진했으며 그리스가 1.24%, 말레이시아가 1.04%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10일 글로벌 금융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6일 월요일에는 조벡스 랩스, 팻 브랜드스, 라이빌, 비오에피니티 테크놀로지스, 비너스 컨셉트,
Vision Marine Technologies, Core AI Holdings, KALA-BIO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에는 스케일소프트, 그린브라이어 컴퍼니즈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에는 Hess, Constellation Brands, 프리시즈마트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에는 WD40, 유니티뱅크코르프, 워우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